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두 걸음만 걸어 보십시오. 그 두 걸음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음이 좀 짧아진 게 뭐가 문제인가요? 나이가 들면 다 느려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걸음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는 외출이 줄어들고 결국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단 두 걸음으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느냐? 그 선택은 바로 이 두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왜 두 걸음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능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걷는다는 것은 몸 전체가 동시에 작동하는 아주 복잡한 기능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밀어내고 엉덩이 근육이 중심을 잡으며 무릎과 고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계속 조절하고 뇌와 신경은 순간순간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즉,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근력, 균형, 신경, 관절이 완벽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작아지고 조심스럽게 걷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회피 신호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몸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두 걸음 보폭은 이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근력이 충분한지, 균형이 안정적인지,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 신경 반응이 정상인지, 단 두 걸음이면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걸음만 보면 그 사람의 노화 속도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투스텝 테스트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편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잠깐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크게, 최대한 멀리 두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첫 번째 걸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걸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소 걸음이 아니라 최대 보폭이라는 점입니다.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걸음을 마쳤다면 처음 출발한 위치부터 마지막 발끝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줄자나 바닥 타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방금 측정한 거리를 자신의 키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걸음 거리가 150cm이고 키가 160cm라면 150 나누기 160, 즉 약 0.93이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당신의 투스텝 점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 나온 이 결과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상인지, 위험 신호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측정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 당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1.3 이상이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근력과 균형, 관절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 이상, 1.3 미만입니다. 이 구간은 초기 경고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이미 몸 안에서는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변화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1 미만이라면 주의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근력 저하와 균형 문제, 보행 기능 감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에서는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외출이 줄어들며 일상생활의 자립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향후 요양 필요성, 이동 능력 저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를 해본 뒤에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비해 걸음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성큼성큼 걸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심해서 걷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계단이 불편해진 건 알았지만 걸음까지 줄어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균형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낙상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걸음이 짧아졌었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사전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바꾸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폭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보폭은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지고 결국 보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 문제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이려 합니다. 보폭을 크게 내딛는 순간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걸음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 기능의 변화입니다. 파킨슨병이나 말초신경 문제처럼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걸음 자체가 작고 느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력과 균형 능력은 함께 떨어집니다. 몸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보폭을 유지할 능력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낙상을 겪은 경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넘어질까봐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근력, 관절, 신경, 생활 습관,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걸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령자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입원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번 넘어지고 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넘어질까봐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움직임을 더 줄이게 됩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근력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폭이 줄어든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한 이동 불편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자립성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혼자서 장을 보러 가는 일, 계단을 오르는 일, 버스를 타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 자극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걷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반경, 그리고 삶의 질이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지금 막을 것인지 아니면 더 진행된 후에 후회할 것인지. 다행히도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실천하면 보폭은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체 근력입니다. 보폭을 다시 넓히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체 근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걸음의 크기는 결국 밀어내는 힘에서 결정됩니다. 그 힘을 만드는 것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자연스럽게 보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체어 스쿼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여 보폭을 넓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천천히 몸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손을 가볍게 짚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의 도움을 줄여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보폭을 다시 키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폭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이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이 사라져야 보폭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이제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근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균형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다면 걸음은 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균형 능력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발 서기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발을 들어 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텨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0초, 30초까지 늘려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평소 걸을 때 의식적으로 보폭을 조금 넓혀 보십시오. 지금보다 10%에서 20% 정도만 걸음을 크게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몸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 보폭은 괜찮다. 이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봐 걸음을 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보폭이 줄어들수록 균형 능력은 더 떨어지고 근력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시 넓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체 근력과 균형만 회복해도 보폭은 분명히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두 걸음, 이 간단한 움직임이 당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투스텝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력, 균형, 관절, 신경 기능까지 모두 포함된 몸의 종합 성적표입니다. 1.3 이상이면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에서 1.3 사이라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관리해야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이하라면 이제는 미루지 말고 반드시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변화는 지금부터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회복하고 걸음을 다시 넓히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두 걸음을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지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결과와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두 걸음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